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의 유력한 후보가 그 DNA입니다. 좀 끝으로 수백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메모리, DNA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DNA에 저장하면 이렇게 손가락 정도 되는 크기에 1페타바이트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테라바이트인 것이죠. 서울특별시의 한 대학교. 정체 모를 기계를 옮기는 연구팀. 알고 보니 어렵사리 구매한 프린터랍니다. 이 프린터가 좀 특별한 프린터라서요. 요즘은 또 단종이 돼서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 보통 칼라 프린터가 잉크가 네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잉크가 색깔이 8개가 들어가는 프린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프린터는 포장지가 벗겨지자마자 분해되는데요. 이 프린터 안에 연구에 꼭 필요한 부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품은 요거 한 가지인데요. 그게 네, 헤드예요?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8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8줄에 구멍이 여러 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서 내가 원하는 데를 골라서 그 내가 원하는 시약을 그리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그 DNA 합성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프린터에서 DNA 합성의 아이디어가 있다는데요. 그 방법이 궁금해집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린 프린터를 열어서 만든 건데요. 유리통에 시약이 들어있고 AGTC가 들어있고 직접 저쪽 헤드로 연결이 되어서 구멍 하나에서 잉크 나오는 양이 피코리터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코리터면은 나노 다음이 피코인데 10-12승 리터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원하는 데에다가 DNA를 합성을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린터를 이용하면 작은 크기의 DNA 합성도 가능한 장점이 있는 건데요. 프린터 헤드에 A, G, T, C 시약이 연결돼 기판 위에 패턴을 쌓아 올라가는 방식. DNA를 합성하고 나면 이렇게 슬라이드 글라스에 DNA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임의의 AGTC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학자로서 DNA를 그러면 바이오나 의학이 아니라 그러한 데이터 저장에도 응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DNA 데이터 스토리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램이나 플래시 메모리 드라이브 그런 거는 디지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트로 되어 있는데 이진수입니다. 0 아니면 1인데 우리 DNA는 4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A, G, T, C 4가지여서 똑같이 쓰더라도 4가지니까 더 많은 양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DNA에 저장하면 이렇게 손가락 정도 되는 크기에 1페타바이트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테라바이트인 것이죠. 그래서 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 크기를 생각해 보시면 손가락만한 데에 1000개가 들어간다고 하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프린터를 이용해 DNA 합성 장치를 만드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잉크통도 쓰지 않지만 연결을 해놔야 되고 요걸 떼버리면 얘가 뭐가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멈춰버려서 있는 거를 다 유지를 한 채로 이렇게 해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프린터를 할 때 프린트를 한 번 할 때마다 종이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종이가 움직이는데 종이가 안 움직이면 이제 프린터 입장에서는 종이가 어디 막 엉켰거나 그런 거니까 그거를 항상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종이가 없이 기판을 놓고 하니까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또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또 안심시켜 주려고 가짜 코드를 또 생성해주는 보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여러 가지 보드가 몇 개 더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비가 완성되기까지 수도 없이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일을 반복했던 지난한 과정. 프린터를 몇 개나 뜯어보셨어요? 4-5개 정도는 뜯은 것 같은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잉크젯 프린터를 뜯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프린터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직접 개조한다는 연구실. 이번엔 제습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물을 계속 비워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자동으로 비우게 아. 셋업 그냥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실험이랑 약간 관련 없어요. 네. 이왕산 센서를 가지고 한번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이곳에 저곳에 한번 써보려고 하시는 방송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저희 선배들이 만든 거거든요. 어떤 거? 정수기 거치고 탱크 거친 다음에 DI 워터 이제 DI 워터라고 증류수를 이제 실험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교수님이 이런 거를 이제 처음 들어오면 소소하게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하다 보면 좀 생각했던 것보다 고려해야 될 것도 좀 많고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계를 고치고 조립하는 일은 천홍구 박사의 취미이기도 합니다. 솜씨가 맥가이버 부럽지 않은데요. 납땜을 되게 많이 해보셨나 봐요. 납땜은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 라디오 만드는 거 그런 거 좋아했어가지고 초등학교요? 네, 한 10살 때 그때 이제 라디오 만들어 보면서 납땜해서 라디오 만들고 그러면서 마음속 고요한 땅에 뿌리를 내린 과학자라는 꿈은 평생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가치관은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DNA를 합성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건데요. 저 용매가 이렇게 금방 마르는 용매는 아닌데 떨어뜨린 다음에 그 한 칸이 밑에 층하고 붙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시간이 끝나서 다시 그 다음 층을 쌓을 수 있도록 와시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용액이 금방 마르지 않아 세척 과정에서 서로 섞일 수가 있었는데요. 연구팀은 특수 기판을 설계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요 안에서 합성이 되고 와시하는 용액이 옆으로 안 나가고 밑으로 빠지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줄이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하나하나 오류를 해결해가며 100% 완벽한 장비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연구팀. 최근엔 99.875%의 정확성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봤더니 꽤 에러율이 낮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9% 에러라고 그러면 100칸을 쌓아 올리면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99% 오류라 하더라도 이게 100칸까지 누적이 됐을 때는 하나는 틀릴 수가 있어서 99%냐, 99.5%냐 또는 99.875%냐가 큰 차이가 납니다. 더 나아가 연구팀은 빛을 이용해 세상에 없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는 게 그 UV LED가 비춰져 있어서 그게 지금 현미경 통해서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패턴을 칩에다가 마이크로 칩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빛을 쪼인 부분에만 원하는 DNA가 합성이 되고 쪼인 다음에 와시하고 또 쪼여서 합성하고 와시하고 그런 과정이 가능합니다. 빛을 받은 부분만 선택적으로 DNA 합성이 이루어지는 원리인데요. 직접 만든 미세 유체 칩 안에서 자동으로 시약이 교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2040년, 그러니까 20년쯤 지나서 데이터가 굉장히 폭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많은 양을 그러면은 현재의 방법, 그 저런 유기용매를 쓰는 방법으로 그 DNA를 만들면 유기용매가 얼만큼 필요할까 계산을 해보니까 유기용매가 바닷물만큼 있어도 모자라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기용매가 폐기물이, 그러니까 그 환경에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해선 답이 안 나오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DNA 합성법은 친환경적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는 상당히 독특해 보이는데요. 악보는 여기 왜 있는 건가요? 악보도 결국에 음악도 데이터니까 그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다시 읽어드리면 악보를 재구성해서 음악을 틀 수가 있습니다.
음표를 나타내는 정보 코드를 각각 다르게 만들어 음을 표현하는데요. 원래 노래에는 4분 음표하고 8분 음표하고 16분 음표, 2분 음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개짜리 칸만 있어도 모두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4분 음표를 나타내려고 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불이 점등이 되게 할 것이고, 음악뿐 아니라 사람이 저장하고 싶은 다양한 데이터를 DNA로 합성하면 전자회로 반도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아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장된 데이터는 다시 읽을 수 있는데요. 그 코드를 인코딩해서 DNA 합성하고 다시 읽어들여서 다시 음악으로 재구성하면 우리가 이 음악을 기록했던 데이터를 다시 들을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과 함께했던 이 연구는 지난해 네이처 자매지에 실렸는데요.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안식년 때 그쪽으로 가서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안면이 없는 분인데 제가 이제 연락해서 새로운 것 DNA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연구하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가서 또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해서 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가서 같이 했습니다. 이전 연구를 통해 배운 기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나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물방울의 움직임만으로도 전기가 만들어지는 기술을 구현했는데요. 정확히 한 방울당 얼마가 나간다, 몇 마이크로리터의 용량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카운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설치한 전극 위로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그 순간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물방울이 이 전극 사이를 지날 때 전기가 생성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물방울이 수평으로 있을 때는 대칭 모양으로 있는데 비스듬히 내려갈 때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이걸 모양을 바꿨다는 것은 각각이 평형 상태에서 어긋났다는 것이고 그만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연구팀의 가설은 물방울의 모양이 바뀌면 전기가 생성된다는 것. 이를 증명하기 위해 표면의 패턴 구조를 설계하고 전기가 가장 잘 생성될 수 있는 각도를 찾았습니다. 그 물방울의 동글동글한 정도를 똑같은 화학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연꽃잎처럼 물방울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해결을 한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물방울에 의해서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가 기존의 다른 이론들 말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물방울이 지나가는 순간 전력 생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에서 LED 전구 하나를 켤 수 있을 만큼 전력이 생성된 것인데요. 앞으로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 생활 속 다양한 곳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댐을 쌓지 않고도 강을 따라 흘러가는 물로서 연속적으로 설치해서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 안에 의료기기를 이식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페이스메이커, 심박동, 자동 심박동기나 여러 가지를 이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전력 공급원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한 흐름을 이용해서도 전력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의공학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는 언제나 세상의 이치를 고민하며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인데요. 끝없는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 천홍구 박사의 세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임팩트 팩터를 많이 논합니다. 임팩트 팩터가 높은 그런 분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뭔가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분야가 주로 임팩트 팩터가 높습니다. 파도 타기의 앞에 있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될 그런 독창적인 주제, 내가 아니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들, 그것을 던지고 그것을 묵묵하게 그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